자, 계속해서 용도 지역, 용도죠, 용도 구역 등 관련해서 보시게 될 텐데, 용도 지역 파트가 제일 까다롭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 얘기 의미가 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은 이제 그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림 자체를 알고 가야 돼서 여러분 자료 157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분류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볼 수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바로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그다음에 용도 제한 문제가 나오는데 용도 제한 문제는 사실 풀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다 찍는 문제에 불과하게 될 테고요. 대신 건폐율과 용적률만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해서 그렇게 봐야겠고요. 자, 도시지역, 자, 주상공록 등 16개로 세분되게 되는데 보전녹지가 가장 규제가 세다. 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대비를 볼 수 있는데 가장 규제가 센 건 보전관리. 그리고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건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가져와 있어 미지정,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는 개념이 도출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적 지정, 절차성의 특례 등 관련해서 딱 한 가지죠. 환원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 완료에 있어서는 용도적이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거 하나 자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이랑 같이 연계해서 구성이 됩니다. 바로 문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용도적 중에서 가장 쉽게 나왔던 주제가 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 중에 일부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전전, 이전공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그래서 1번 틀리게 뽑았고요. 준공업지역, 자 과좌, 경공업 외에 주거나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질문 공유수면 뜨게 되면 항상 같으면 나왔을 때만 답이 될 수 있다. 해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죠. 바다가 있습니다. 육지가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게 된다. 바다를 메꿨다 했을 때 바다를 메꾼 목적하고 이웃하고는 토지의 용도 제기 내용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반 결정 과정 생략하고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거 있는데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4번 질문 도시 지역에 대해서 세부 용도적이 지정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라고 하는 거, 자연 녹지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이게 이제 5번이 답이 되나요? 좀 오래전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자, 바로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게 되면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 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용도지구 파트에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자료 158페이지 용도지구와 구역 관련해서 논의됐던 게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행위전에서 고도지구에 2번 보니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요렇게 요거 좀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 자 하나 체크를 해드렸어요. 뭐 답은 5번인데 좀 오래전 문제라서 좀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끄트머리만 봐야 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생략할 수 있는 거 겁나 많습니다. 뭔지 알려고 하시면 안 돼. 2번 보니까 환원된 것으로 본다. 그럼 중간에 이제 완료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완료 들어가면 다 환원되지 아니한다. 원래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야. 어떤 지역이 택지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특별히 여기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 지구의 운명이라는 것이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고 자 중간에 나가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가리가 되면 용도 지역은 과거로 환원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완료에 있어서는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다 빼버리고요. 과정을 알아봤자 의미가 없고 그저 딱 하나 예외 중에 예외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환원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도시개발법을 가서 도시개발사업 완료, 공사완료 공고, 환지처분 공고, 점점점. 그때 용도지역 등은 과거로 환원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출제하는 기술에서 24회 때 문제하고요. 26회 때 한 번은 도시개발법, 한 번은 바로 국토기획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 정도 관리적인 농업진흥적,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적으로 나누고자 할 때 관리격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이 세부 용도적으로 세분되지 않았을 때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미지정, 미세분 지역 할 때 출제 포인트, 도시적이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2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바로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용도 지역은 해서 이런 문제 나오면 자, 귀찮아서 무조건 써보셔야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자, 주거지역 55, 66, 57 이렇게 하는 거죠. 상업지역 9887이라고 하는 거, 공업지역 777이라고, 녹지지역 222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전일준 해서 요런 순서로 가져해서 자, 일단은 자, 이거 이제 풀어간 테크닉이 뭐냐면은 자, 뭐부터 찾아봐야 돼?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찾아봐야 돼. 없네요. 자,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 얼마? 50% 이하, 준주거적 얼마? 70%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업지역 9887 순서가 중1 학생 이름이 유근이다 라고 해서 중1 유근 이런 식으로 갔어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중1 유근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적은요 80%, 유통상업적 80%라고 하는, 근린상업적 얼마? 70% 이하, 전용공업적 70% 이하.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건폐율 최대한도 가장 큰 것은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 24회 때 건폐율 최대한도 이런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문제. 자, 건폐율 최대한도가 큰 용도 지역부터 나열한 것을 또 해봐야 돼. 55, 66, 그 다음에 57이라고 하는 거, 9887이라고 하는 거, 777 이런 순서로 가고, 222 이게 기본 구조. 계획관리자금은 40%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종 전용주거적은 50% 이하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적은 60% 이하, 준공업적은 70% 이하라고 해서 자, 지금 보니까 큰 거부터 하니까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디귿, 니은, 기역, 리을 이런 순서로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해요. 그래서 하여튼 자, 국토기획법, 자, 공법에서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가 사실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폐율 용적률 문제는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실수를 안 하시는 방법은 다 써보셔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볼까요? 자, 국토기획법상, 자,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서로 나열한 것은 해서 다시 55, 66, 57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1 6은 순서에 따라서 9887, 공업지역 전일준 순서에 따라서 777, 녹지는 222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거 하실 때도 그냥 가시면 겁나 개판돼 버리고요. 먼저 주거 지역을 다 찾아보셔야 돼. 해서 주거지역 보니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이하,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이하라고 하는 거, 2종 일반 주거지역 66이니까 60% 이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순서, 우리가 외운 순서에 따라 접근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가게 되면 나중에 꼬여버립니다. 자, 그럼 상업적 가볼까요? 자, 중심상업적 90%, 유통상업적은요, 유통상업적은 9887이니까 80%, 일반상업적 80%, 자, 이렇게 될 테고요. 근린상업적 70% 이렇게 나열합니다. 공업적 777이죠. 그래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불문하고 다 777 이렇게
하게 될 테고요. 자, 아까 우리 유통상업지역은 80% 이하라고 했었고, 그럼 녹지지역은 다 20% 이하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이런 순서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낮은 것부터 높은 지역에서 녹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별 용적률 문제는 전반적인 번호 배치를 보면 다 4번, 5번에다가 답을 뽑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외우다 보니까 쉽다고 생각하는데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이거 다 분석하려면 더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까다롭게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검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라고 하면서 답은 5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보니까 검별의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용도 지역에서 답은 2번인데 의미 없어요. 이건 이제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만 가지고 검별 용적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개별법에 따라서 검별 용적률의 특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 먹으면 그냥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게 됩니다. 이거 외울 수도 없고 외웠지 않아요. 제가 공법만 한 22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 외웠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문제. 그래서 공법 파트는요, 그냥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아는 몇 개만 달달달 가셔야 돼. 그러면 이제 40점에서 50점 대충 나와갖고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걸 뭐 최선까지 다 해요. 그래서 머리 나쁜 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 논의할 주제가 용적률 문제가 나오나요? 그래서 자 용적률은 주거지역부터 시작하면 100%, 150, 200, 그 다음에 250, 300, 500에서 전일준 순서에 따라서 자 상업지역 종일 유근 순서에 따라 1500, 1300, 1100이라고 하는 거, 900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공업지역은 300, 350, 400이라고 하는 거, 녹지는요 100, 180 이런 순서로 나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이하가 될 테고 준공업지역은 400% 이하가 될 테고 일반 공업지역 350%, 3종 일반 주거지역 300%라고 하는 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순서로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이 될 테고 거꾸로 가면 리을, 디귿, 니은, 기역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코 이 검별 용적률 문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손대기 대단히 까다로운 그런 문제. 대신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힘들어도 자, 계속 반복하실 주제. 이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써야 돼. 자, 주거지역 100%, 150, 200, 250, 300, 500이라고 하는 거, 상업지역 1500, 1300, 1100이라고 하는 거, 900이라고 하는 거, 공업지역 300, 350, 400이라고 하는 거, 녹지는 100, 1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 100%, 3종 일반 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 일반 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가장 큰 것은 5번 준주거지역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아파트 건축하시는 용도 지역은 이런 문제는 찍는 문제죠. 그래서 자, 우리가 대부분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을 위주로 구성이 되는데 이건 뭐 때려 죽여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1전단 2전공이라고 해서 1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 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 주택 중심, 일반 주거 지역 1종, 2종, 3종에서 저층, 중층, 중고층에서 하여튼 일자 1종 전용 주거, 1종 일반 주거에는 아파트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우고 가실 그럴 주제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뭐 하나 외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자는 그냥 연필을 굴려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이 되는데 별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 보니까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고르시오. 답 4번 뽑아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상식 갖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출제위원들이 상식 갖고 해결 안 되게 출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연필을 굴려가지고 맞추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 안 된다니까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조례까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20몇 개씩 외워야 되거든요.
해서 외울 수 없어요. 신경도 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준주거제 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답 외워놨는데 답은 4번인데 역시 의미 없는 문제 가시게 되는 겁니다. 별 답 붙여봤자 의미도 없어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보니까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아주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주거지역을 얘기하고요. 그 당시 답을 1번으로 동물 미용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 어느 것도 답이 맞지 않아. 그래서 제가 아예 연필 굴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게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용도 제한 문제는 그냥 사실상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를 건필 용적률 이 문제 나왔을 때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에 관한 주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옛날 나왔던 문제 해서 용도 지역 등에서 행위 제한 등 옳은 것은 해서 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2번 도시 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보전 녹지. 자, 3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요거 이제 3번 해서 좀 옛날 문제인데 요거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미지정 미세분 지역을 갖고 답을 구성을 할 때는요 아무래도 관리지역 얘기를 갖고 주로 출제 쟁점을 삼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이게 1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2항이고요 법조문상 이게 3항입니다. 그래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1항, 2항보다 3항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 관리지역에서 세부 용도지역 세분이 없게 되면은 이들은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요 3번으로 나머지 의미 없어요. 읽어봐봤자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시각화 조정구에서 어떤 행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 한두 개도 아니고 해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 해서 여기까지가 용도 지역에 관한 주제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용도 지구 등에 관한 주제를 보셔야 되는데 용도 지구에 관한 주제,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얘기를 같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구 관련해 작년에 이제 나왔던 의의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 보게 되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의 의의라고 해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규제를 변화하기 위해서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용도지구. 의미가 뭐라고 해요?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지역.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용도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이 문제의 토지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용도제한 또는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옵션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용도지구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정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기역이란 자, 점점점 무엇의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라고 해서 자,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리계획을 가리켜서 용도지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나왔으니까 또 하나 이제 기억해 볼 만한 게 여러분 자료 용도구역이라는 것에 의의 보니까 용도구역이란 뒤에 보니까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조문 구조문 보면 마치 용도지역 위에 지구 있고 그 위에 또 용도구역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거고요.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 들어갈 수 있고 또 용도지역 위에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다. 즉, 자, 용도구역이라는 게 용도지구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법이 잘못 만들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실질적인 법들은 일반적인 정의니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논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도 법조문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대충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도지구의 정의를 가지고 괄호넣기 문제로 한번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비교해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용도지구의 종류를 따져묻는 문제에서 용도지구에서는 종류하고 목적, 지정 목적 등이 포인트에서 자, 보호지구, 역, 중, 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기업번, 오른편, 방제지구는 자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 특정 개발 방제지구 이런 거 없고요. 경관지구, 자, 시, 특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연경관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 특정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에서 자, 요것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해서 이 문제에서는 기억 하나만 옳게 구성이 되는데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나올 문제는요, 25회 때 나왔던 문제처럼 정의를 가지고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먼저 경관지구 하면 키워드 뭐야? 경관보호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거, 보호지구는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취락지구는 취락정비,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이라고 해서 개발진흥지구는 종류도 겁나 많습니다.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지금 자, 문제를 출제하는 기술을 보면 지정 기준을 물어봤던 사례가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쟁점 삼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종류를 따지는 문제. 근데 30회 때 문제에서 종류 물어봤으니까 아무래도 다시 출제가 되면 유력한 것은 바로 지정 목적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서 그렇게 보셨고 자, 고도지구 높이 추구관도 특정 용도 제조 규제 강화입니다. 입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될 테고 복합 용도지구 여기 이제 아마 이슈가 될 수가 있을 텐데 28회 때인가 나왔으니까 29회 때인가 하여튼 복합 용도지구 입지 완화 방화지구 화재염 예방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도지구 바닥 상당히 까다로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요즘에 한참 많이 나와서 좀 어렵죠.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종류에 이어서 목적을 따지는 문제가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자, 보게 되면은 자,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경관지구 뒤에 뭐 있어야 돼? 경관보호라는 표현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에서 키워드 취락정비 역사문화 미관지구 보호 들어가 있죠? 이런 거 없어요. 미관지구는 삭제가 된 조문이고요. 해서 단순하게 보호지구는 뭐가 들어간다? 보호가 들어간다. 개발진흥지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개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이게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심플하게 가셔야 돼. 불안하고 두려워도 아예 답을 자, 심플하게 가시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25회 때 이렇게 정의 출제가 됐었고요. 아까 30회 때 분류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31회 때 다시 출제면 뭐 분류를 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오히려 또 정의를 가지고 출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지구의 종류 보셨고요. 세 번째 이슈. 자,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의 자,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국토부 장관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용도지역도 지구도 구역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도 지구단 계획도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절차는 관리계획 해서 요거 틀리기 뽑으려면 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따구로 장난을 치게 될 테고요. 시도지사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자, 우리가 용도구역 개시 수도 입중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권자 바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라는 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 자, 없다라고 해서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안 되고요. 패턴 자원 대신 없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내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잘 찍어보자 라는 관점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풀어봐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다 못 외우십니다. 그래서 없다, 틀렸다.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이렇게 정의했었고요. 자, 끝머리 방제지구 패턴 잡아내야 돼.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패턴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모를 얘기가 부지기수야. 그래서 이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쟁점을 삼아냈어요. 그래서 이게요 용도 지구도 그렇고 용도 지역도 이제 새롭게 법이 들어왔는데 이게 법에서 정해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말고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용도 지구, 지역이나 지구를 만들어서 또 새롭게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용도 지구 나와 있잖아요. 법정 용도 지구 외에 용도 지구 새롭게 신설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아직은 안 나왔는데 용도 지역도요 21개라고 제가 보통 설명드리는데 법조문에는
때는 시도지사가 자, 새롭게 어떻다? 그 뭐 주거지역을 우리가 전일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일, 준준 뭐 이렇게 새로운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구에 다른 이름의 주거지역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는 지금 27회 때 문제, 28회 때 문제 까다로웠었고요. 근데 시킨 대로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없다. 제발 풀라고 하지 마요. 해서 더 풀면 어차피 다 틀리게 될 거야. 해서 점수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어설픈 지식을 갖고 쇼부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건 자 패턴 잡아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기업법상 자연취락조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 답은 이제 이게 뭐가 됐더라. 자, 지금 보니까 정신병원 이렇게 뽑았는데 이 문제 의미 없어요. 앞에서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지역이랑 똑같은 형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취락조건 시골 마을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녹지나 관리적 이런 것보다 규제 완화해 주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데 이거 외울 수 없고요. 대신 이제 굳이 포인트는 4층 이하라고 하는 거 간간히 구성이 되니까 시골 마을은 얼마? 4층 이하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 같은 거 방송통신시설의 일종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충 한번 사람 관련해서 세트장 이런 식의 개념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문제 나오지도 않고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하고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 이런 것들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과감히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가볼까요? 용도구역 얘기 나와 있나요? 자, 지금 이제 건축 제한 등 용도지구간에서의 건축 제한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해서 우리 외워달라고 했던 게 고도지구에서 몇 미터까지라고 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한 높이를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다. 이 망할 놈 자식 없다는 법조문이 옳게 구성되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다라고 해서 자,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르게 될 테고 몇 미터까지 규제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어떻다?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 뽑았는데 이거 알 수 없어요. 복합용도지구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어디다 지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료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주 자 바로 지금 여러분 자료 158페이지 가서 보면은 자, 거기 특례라고 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법정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 결정할 수 있다 있었고 2번 지문을 보니까 이거 아직 안 나왔는데 이 문제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어려운 주제인데 일반 주거지역, 일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일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이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일반 공업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또 행위자한 문제를 더 손대게 되면 이건 어차피 못 풀 거니까 비우고 가셔야 되고요. 일주 일공 계획이라고 하는 거 28회 때 나왔으니까 한 번쯤 요걸 이제 다시 구성을 하게 되면 자,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일주 일공 계획 일반 상업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업적은 이미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규제 완화를 해줄 시력이 없게 돼서 일주 일공 계획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서 이것을 이제 일주 일공 계획 그다음 방제지구 안에서 청수 제한을 하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라는 경우 필로티 부분은 청수에 제한한다. 몰라. 자연 취락지구 4층 이하라고 하는 거 해서 이런 문제 거의 건드릴 수 없죠. 그래서 대신 이 문제가 이미 나왔으니까 일주 일공 계획이라고 하는 거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자 답은 3번인데 별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지 30회 때 나왔던 문제. 자 끝머리를 봐야 돼. 모두 고른 것은 다음 몇 번? 5번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국토기획법상 규제 완화 등을 뭐 등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법이 4개 있어요. 그 법 4개를 그냥 카피를 해가지고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는 거. 다음 몇 개? 자, 요렇게 이런 식의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5번을 봐야 돼. 기역면, 디귿면 전부가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회 문제 같은 경우 문제를 개떡처럼 출제를 했는데 누가 뭐 얘기해 뭐 30회 문제가 뭐 쉬웠네 안 쉬웠네 하여튼 공부도 더럽게 못하면서 생각까지 합니다. 개 짜증나게. 내가 오죽해 30회 문제 공부 문제는 말도 못하게 어려웠어요. 개 짜증날 만큼 어렵게 구성을 했어. 이거는 이제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였었고요. 근데 어떻게든 합격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찍기라도 해야 돼.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돼? 잘 찍어야 돼. 해서 패턴.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답 몇 번? 5번. 기역, 미음, 디귿을 꼭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 다만 기존에 여러 번 내왔던 문제들은 그 안에서 장난을 치니까 5번이 답이 아닌 경향이 있고 이런 식의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튀어나왔을 때 답 몇 번? 5번. 이렇게 가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그냥 과감하게 찍고 가시라고. 유행수를 바라지 마시고 거의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작년 문제 12문제가 11문제인가 이런 패턴 가지고 찍어내게 되면 주택법에서 한 문제를 제외하고 다 맞출 수가 있어요. 포함한다 옳은 표현, 해당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숫자는 답 아니다, 없다, 틀렸다 라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면 답 5번 이렇게 가야 돼. 이걸 처 외워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또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패턴들을 지배하게 되면은 이 답을 쉽게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 5번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용도 구역의 지정 등 옳은 것은 옛날 문제죠. 24회 때 문제. 국토부 장관 개발 제한 구역 다 좋은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를 기본격으로 결정한다. 말장난. 2번 시 도지사 도시자연공원구역 좋은데 광역 도시계획에서 틀리게 뽑아냈죠. 다 관리계획 얘기가 돼야 됩니다. 자, 요거 지구 탄핵계획구역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요거는 사실은 용도구역 얘기는 아니에요. 출제인이 어리버리해서 있다고 출제를 한 거고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은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자, 정택 10년 시공록 30만만 없으면 오른편에서 아니구나. 약간 바꿨구나.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16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해서 정택 10년 녹지 30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다 뭐야?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어야 되죠?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니까 이 명제는 어떻다? 옳은 표현이 된다. 해서 이 문제는 용도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걸 세팅해서 섞어서 구성을 한 거야. 물론 출제위원이 뭐 이렇게 알면서 낸 게 아니라 이건 어리버리 실수를 한 건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정책 10년, 녹지 30만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이 들어가야 어떻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 수산전 보구역 도시군 기본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수산전 보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 관리격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 시가화 조정구역까지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광역 도시계획은 틀린 거죠. 이런 게 어렵다는 거야.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명제가 옳아지는 게 아닙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이런 게 들어가야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법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 바꾼다고 해서 그게 옳은 명제가 되거나 틀린 명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말 자체가 안 되게 아사리판으로 섞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않게 되면 지문 읽다가 아사리판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답은 5번이고요. 이런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토시 바꿔치기 했던 그런 문제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잠시 끊었다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확인합니다.